안녕하세요. 류용 선생입니다. 지금 방학 특강에 수학2 몰입수학, 그러니까 수학2 개념 설명이죠. 그 수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지금 나왔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짝 얘기하고 들어갈 건데, 이제 한 2년 정도 전, 1년 반 정도 전, 그때 이제 수학2를 진행을 좀 많이들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학 상하 한 바퀴 더 돌리고 뭐 심화, 그리고 나 수학 1 정도까지 이렇게 요즘 최근까지 돌리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을 건데, 방학이 들어가기 전에 수학2를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이번 방학에 수학 1, 그리고 공통수학, 수학 상하 이렇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제가 수업을 이제 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학기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사실 선행 과정은 거의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쯤 수학 1, 수학 2까지는 그래도 한 번씩은 전부 다 진행을 해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컨텐츠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쌍둥이 문제들로 이루어진 타임어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념 설명이다 보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게. 처음 들을 때 이제 개념 정리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잘 집어넣고 막 준킬러 문제,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을 막 많이 풀 필요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방학 때는 좀 목표를 어디로 설정하시는 게 좋냐면 개념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집어넣어서 최다 빈출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센, B 이 정도 느낌? 센 B에서 뭐 조금 이제 상 정도의 느낌? 이 정도의 문제들을 좀 줄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처음 보는 문제는 없다. 이거를 좀 생각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쌍둥이 문제들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오마카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3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면 학교별로 이제 우리 연합반으로 진행을 많이 하니까 학교별로 뭐 예를 들어서 부교재도 다르고 학교 프린트, 그걸 이제 학프라고 부르거든요. 학프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학프가 조금 중요도가 높아지는 학교들도 좀 있어요.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설들 혹은 그거에 대한 해설지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벽하게 진행한다는 거, 이거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학프가 나오면 보통 한 열흘 정도 안에는 다 마무리를 지어요. 해설지 작업 다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유사 변형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한번 애들이 해서 시험 보기 전까지 좀 이걸 완벽하게 한 2바퀴 정도는 돌리게끔. 대부분의 이제 학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들은 학프를 마무리를 잘하면 90점 이상이 나온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이 정도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고구마 인사이다는 뭐냐면, 이제 고등수학 상하가 좀 유난히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뭐 예를 들어 이래요. 이제 중학교 때 뭐 아이들이 좀 이제 K문화 이런 거 준비했던 애들, 거기서 썼던 공식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대학 수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하자면 뭐 복소평면 같은 걸 쓴다든가, 복소함수론에서 쓰는 복소평면 같은 걸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모양새를 그냥 외워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피지컬로 현장에 가서 문제를 풀게 될 땐 제 시간에 절대로 풀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제 시간 안에 못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뭐 최고점을 얻어도 막 70점 정도, 60점 정도 이 정도 되는, 뭐 어려운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게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근데 시간 분배가 너무 어려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뭐 3문제, 4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구마 인사이다는 답답해. 문제를 보기만 하면 너무 답답해요. 막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은 되게 쉽게 편안하게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인사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식세기는 뭐냐면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이게 막 약간 어디 얼룩이 조금 남아있다거나 기름때가 조금 남아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식기세척기를 한 번 더 돌리는 느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날 이제 테스트 본 거는 그날 틀린 문제들을 다 뽑아주거든요. 근데 이걸 누적으로 3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한 바퀴씩 더 계속 돌리게끔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이 정도 느낌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망각곡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3주 정도 지나면 뭐 원래 배웠던 뭐 개념의 뭐 70%가 사라진다, 이런 식에 대한 얘기들을 워낙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식세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 딱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 정도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커리큘럼의 이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틀, 틈, 특이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개념 작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틀을 만드는 작업이고, 이게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틈을 채우는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면, 그래 좀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제 특별해진다 해서 이런 문제들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여기 틀을 만드는,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다음 틈, 100점짜리 이제 조각을 맞춰버리게 되면 이 조각만 맞추면 이제 100점이 된다. 이 정도 느낌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특별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 문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단톡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학생과 학부모님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문풀 조교님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보통 이제 5명에서 6명 정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학기 중에는 4명, 5명 정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는 5명, 6명 정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지사항이라든가, 뭐, 그날 데일리 테스트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간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숙제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거든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숙제 검사가 똑바로 안 돼 있었으면, 그것도 이제 빈틈으로 남아있는 거라서 그것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들어가요. 사실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좀 다른 짓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약간 못 버티는 아이들이 처음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첫 주차에 탈락하는 아이들이 한 3명, 4명 정도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 방학이 쉽지 않아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우리 윈터 돌리거나, 이제 이번에 수업 듣고, 그리고 뭐 아침에 몰입 수학도 듣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정확하게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한 타임 밀리게 되면은, 숙제가 한 타임 딱 밀리게 되면 원래 제가 한 타임 한 타임 숙제를 한 1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200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받는 것도 스트레스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깐깐하게 지키는 편이라서 이건 좀 정확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는 뭐 간단하게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수학2 개념 몰입이고요. 수학2 개념 몰입 수업은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치동은 정규 과정은 무조건 저녁 수업으로 계속 깔고요. 그건 3월달도 계속 이어가는 수업이고, 지금 여기 몰입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침에 8시 반부터 12시까지 개념 수업. 그러니까 제가 오롯이 다 이끌어가는 수업인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오후 타임이에요. 오후 타임 여기는 이제 1시 반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인데, 여기 이제 제가 조교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문풀 조교님들이랑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봐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조교님들만 봐주는 타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요.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운 개념이랑 조금 통합적으로 봐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제가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근데 안 들어가도 한두 시간 정도는 제가 다 들어갈 거예요. 모든 수업에 통합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 이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정규반은 이제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진행하는 반인데, 학기 중에는 10시에 끝나고 나서 이제 따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심야 수학당이라고 해서요. 밤에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이제 제가 질답을 좀 받아주는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5시부터 6시까지 질답 받고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건 정규반 수업이에요. 근데 정규반 수업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반 수업이 왜 수학2 실력으로 이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수학 상하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수학 상하 이번에 방학 때 오전반에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심화로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이제 정규반에서 수학2를 이제 계속 하겠죠. 진도가 조금 빠른 아이들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학2 한번 봤던 아이들은 이번 1월 달에 수학2를 조금 어려운 걸, 실력 정도 되는 수업을 빠르게 한번 딱 돌리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 미보중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정규반이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